오늘 이제 부가가치세 앞 시간에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매출 관련된 11번 과세 매출, 12번 영세 매출, 13번 면세 매출, 또 17번 카드 과세 매출, 또 현금 영수증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매입 관련 유형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매입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10%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징수된 매입 세금 기산서를 발급받으면 10%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징수된 매입 세금 기산서를 발급받으면 51번 아니면 54번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51번 유형이 되는 것은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 51번이고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불공으로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번 예제는 51번 과세매입 유형으로 입력해서 세금기산서 합계표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까지 작성하는 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여기 내일 여러분 시험 보시는 8번에 나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고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빈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 시험 보시는 것은 프로그램에 입력해가지고 인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보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력을 해가면서 답을 쓰는 겁니다. 시험지에다 답을 직접. 그래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하는 거 잘 한번 알아두시고요. 매입 매출전표 입력하는 것도 그날 답안을 기록해야 되고,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작성하는 것도 그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직접 기록하기 힘들면 지금 하는 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또 매입 매출전표 입력을 해보고 나서 그걸 기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회사를 어느 회사로 시작을 하든 상관없어요. 어떤 회사로 하든 여러분 자유이고 직접 인쇄해서 내진 않을 거고요. 인쇄해서 내는 건 아니지만 입력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회사는 3일전자로 로그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시험 보실 때 3일전자로 로그인해서 하셔도 돼요. 어떤 회사든지 상관이 없다. 재무전자로 해놓고 하시던지. 자, 그러면 실습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그러니까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한다. 다음 1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신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원재료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니까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명세서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원재료를 구입했네요. 전표 입력해 보겠습니다. 매입세 공제 가능하니까 51번 유형으로 입력합니다. 자, 작성일자 8월 1일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매입 매출 전표 8월 1일 입력해 주시고,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 품명은 전자부품이고요. 수량과 단가 없으니까 엔터로 지나가시고요. 공급가액 20 플러스 2번, 부가세 200만원, 합계 2200만원 나타나고요. 거래처명은 대신,
공급자가 거래처입니다.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이죠. 전자입력. 자, 분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전자세금계산서의 하단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외상에 2200만원 딱 인쇄됐단 말이에요. 외상 매입이죠. 그래서 분계를 2번 분계하면 되겠네요. 외상 분계 선택하시면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2200,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200. 자, 전자부품은 원재료니까 원재료 자산 증가 2천만원. 네, 분계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자동 분계 잘 배웠습니다. 51번 과세 매입 입력 끝났고요. 이 거래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부동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두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신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 중 불량품 50만원에 대해 반품을 하고 전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우리가 발급하는 게 아니라 받은 겁니다. 그냥 입력만 하면 돼요. 대금은 외상매입금 잔액에서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하기로 한다. 그럼 분계를 외상분계하면 돼버려요. 자, 우리가 매출에서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매입이니까 발급은 거래처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받아가지고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다 입력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날짜가 8월 2일 날이네요. 그쵸? 자, 매입 매출 전표 8월 2일로 고쳐주시고,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이고요. 품명은 전자부품. 수량단가 지나가고 공급가액에다가 마이너스 50만원. 그러면 부가세도 마이너스 5만원 입력되죠. 거래처는 대신 주식회사 대신이죠. 전자수정 세금계산서잖아요. 1번. 분계는 외상 매입금에서 차감하기로 했으니까 2번 외상분계 하는 거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에서 마이너스 55만원 차감되었고, 부가세 대급금에서도 마이너스 5만원, 원재료 자산에서도 마이너스 50만원. 이 분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감가상각자산을 구입했네요. 그렇죠? 기계를 구입했으니까 이게 이제 감가상각자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 부속서류를 또 만들어야 돼요. 자, 주식회사 동우기계에서 자동조립 기계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자, 그러면 날짜가 8월 3일 날이고요.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그러니까 51번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될 건이죠. 자, 8월 3일로 날짜 바꾸세요. 유형은 51번이 되어야 됩니다. 자, 품명에는 무슨 기계라고 되어 있나요? 자동조립기. 수량 없고 단가 없고 공급가액 3천만원이죠. 거래처는 동우기계가 되겠네요. 동우기계. 전자세금계산서 맞습니다. 1번 해주시고요. 금계를 보니까 외상에 3,300원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외상분계는 안됩니다. 혼합분계합니다. 3번 혼합분계. 자, 혼합분계 하셨으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맞죠? 차변에 원재료 아니죠? 기계장치.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 개정 과목으로 고칩니다. 206번.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세 번째 줄에 4번 대변. 4번 대변한 다음에 외상은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253번이고요. 금액은 3,300만원이고 해피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동호기계가 딱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분계 잘 됐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51번 과세 매입으로 원재료 매입 2건, 하나는 기계장치 매입 1건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서류가 이 전표 말고 나올 수 있는 서류가 세금비단서 합계표,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인데, 지금 이 건은 감가상각 자산이란 말이에요.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부속서류가 또 있어요. 그걸 작성하러 가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여러분 시험에서는 무얼 작성하라 반드시 그 문제가 별도로 이렇게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시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자,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 맨 밑에 보이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자,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기간이 나오면 무조건 과세기간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8월 달에 거래를 입력하기 때문에 8월의 과세기간은 2기 예정기간이기 때문에 7월부터 9월로 입력해야 됩니다. 7 엔터 9. 자, 감가상각자산이 아직 하나도 작성이 안 됐어요. 조금 전에 전표 입력한 것을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상단에 보시면 불러오기라는 단추가 있어요. 불러오기. 불러오기를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이다. 그러면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이런 것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4개가 지금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방금 입력한 것은 차량 운반구입니다. 그래서 이 4개 중에 차량 운반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클릭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 있는가 없는가만 보는 거예요. 다 있죠? 그럼 밑에서 확인 눌러주십니다. 확인 누르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데이터를 전표에서 새로 불러옵니다.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불러오기를 실행하시겠습니까? 여기 뭐 작성된 것도 없고 하니까 당연히 우린 불러와야 돼요. 새로.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러면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서 아까 유형자산 또는 건물 등을 포함해서 유형자산을 다 불러와요. 기계장치 한 건 불러왔죠. 이걸 그대로 저장해 두면 이것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을 작성한 거예요. 취득명세를. 받으면서 물어보지 않으면 저장된 겁니다.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일 시험에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를 작성해라. 그러면 매입 매출전표 입력하고 나서 여기다 그 기간이 뭐 몇 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불러와 보세요. 예, 딱 불러오게 해 보면은 내일 작성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고 입력을 해야 되는지 네, 한번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아까 8번에서 나온다고 그러나요? 7번에서 나온다고. 네. 8번. 이건가 보다. 아니네. 이거네. 자, 보세요. 지금 했던 문제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나오죠. 다음 자료를 보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고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여기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준단 말이에요. 네, 기계장치를 샀네. 금액도 똑같네. 금액도. 네. 날짜는 달라요. 12월 달 거예요. 그러면 작성할 때 기간은 10일, 12로 작성하면 되죠. 네. 이렇게 전표를 51번 과세 매입으로 일단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전표 입력하는 화면이에요. 여기 거래 유형. 여러분 전표 입력할 때 이 거래 유형이 뭐예요? 처음에 전표 입력할 때
여기다 입력하는 거. 요걸 거래 유형이라고 그래요. 요거.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가 51번 이렇게 하면 돼요. 51번 요거 2점이다 이거 요거. 그랬더니 이렇게 뭐 다 입력하잖아요. 그 분계 유형은 뭘로 할래 이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됐는데 분계 유형도 번호로 써도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3번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3이라고 써도 되고 3혼합 아니면 그냥 혼합 누가 봐도 그냥 알 수 있으면 돼요. 그죠? 혼합이라고 쓰면 당연히 3번이 있죠. 3혼합도 맞고 그냥 3이라고만 해도 되고 이렇게 빈칸 채우는 식으로 냈어요. 그럼 밑에 이건 뭐예요? 분계. 계정 과목은 여기 다 써놨어요. 계정 과목은 쓰지 말고 구분이 뭐예요? 여기 밑에 차변, 대변이잖아요. 이거 보시면 이제 여기 분계를 해놓으면 여기 차변, 대변 이게 나오잖아요. 이 분계의 구분이에요. 차변이냐, 대변이냐. 자, 부가세 대급금, 기계장치, 미지급금은 그냥 코드만 써라 이 말입니다. 여기 코드를 여기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네, 여러분이 분계해놓고 코드를 보시라고. 여기다 코드 쓰셔라 이거예요. 이거 코드를 여기다 쓰고, 이거 코드 여기다 쓰고, 이거 코드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차변 대변은 뭘까요? 금액이겠죠. 예, 이 6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칸에다 딱 쓰면 되죠. 예, 차변의 금액이면 차변에 적고, 대변의 금액이면 대변에 적고, 그렇죠? 차변에 올 것은 차변에 적고, 대변에 오는 것은 대변에 찾아 적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점표를 입력 안 해보고 내가 싹 쓸 수 있다 그러면 척척척 그냥 쓰면 되고, 아 내가 혼자 쓰기에는 좀 딸리는데 그러면 여기다 입력을 해보면 여기 다 밑에 보이겠죠. 이거 보고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죠. 어려운 거는 입력해 보셔라 이거. 그냥 입력 안 해봐도 나는 알겠다 그러면 바로바로 쓰면 됩니다. 내일 단답식으로 쓰는 문제가 다 이런 형식의 문제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네모 안에만 기록하라. 이거 네모 안에만. 공급가액하고 세액만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일자, 상호, 사업자 번호, 자산구분 이게 다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여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명세서를 보면 여기 있잖아요. 취득일자, 상호, 사업자 번호, 자산구분, 공급가액, 세액, 건수, 유형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네모 쳐놓은 게 요것만 네모 쳐놨어요. 요건 다 써놨어요. 이건 다 써놓고 네모 친 데만 딱 답을 채워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냈는가 그걸 파악을 하고 나면 이게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네, 어렵지 않은데 갑작스럽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네, 뭐 이렇게 도전에다 입력만 해봤지 이렇게 칸 채우라 하면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네, 지금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라는 것이 이런 스타일로 나왔듯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이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중 공통 매입세액 정산 탭에 입력하시오. 그 정산 탭에 입력을 하고 거기에 정산 탭에 입력을 했을 때 여기다 답안을 좀 작성해봐라. 연세 공급가액은 여기 얼마겠느냐, 총 공급가액은 이거 얼마겠느냐. 이거 보고 이거 보면은 연세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총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그래서 가로 4개만 채우는 거예요. 한 칸 채우는데 5죠. 한 칸 채우는데 5죠. 그래서 여기다 직접 채우기 힘든데 그러면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에다가 한번 여러분이 작성을 한번 해보시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를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여기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30만 원이래. 이건 분명히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미리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빈 자리만 여러분이 채우시면 돼요. 여기 들어있는 건 괜히 써놓은 게 아니라 이것도 답입니다. 이것도 답인데, 이것도 답인데, 이거는 제가 답을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데는 쓸 필요 없고, 여기 비어있는 것만 답을 채워봐라. 이거.
이 면세 비율도 아마 계산돼서 나올 거예요. 근데 면세 비율은 여기 이제 몇 퍼센트 나올 텐데, 예, 여기는 지금 제가 그냥 블랭크로 비워놨습니다. 그다음 여기 30만 원 이런 거 넣어놨죠. 이렇게 총 공통 매입세액은 150만 원이다. 요거요. 네, 요거 150만 원 일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문제와 이 정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정산 문제입니다. 정산. 그래서 공통 매입세액 정산이라는 탭에 가서 입력해 보시면 알아요. 예, 그래서 자,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지금 이 동호기계에서 자동 조립기를 사고 이것을 가지고 구속서류 중에 바로 내일 출제되는 그 구속서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그것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자, 뭐 다 열어보진 않겠지만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에 당연히 있겠죠. 예. 그래서 매입에 있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세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간은 8월달 거니까 7월부터 9월로 줘야 합니다. 정기에서 엔터. 이미 저장된 데이터 존재합니다. 데이터를 새로 반영하시겠습니까? 이해해야 되겠네요. 새로 반영하셔라.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매입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거래처는 2군데, 매수는 3매 하고 나옵니다. 이 3매 안에 동호기계 1매, 그리고 대신이 2매. 우리가 지금 3매를 입력했잖아요. 매입세금계산서에 그것이 반영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천만 원짜리와 1950만 원, 이것은 부가세 신고서에는 어디에 들어갈까? 부가세 신고서 칸 채우는 문제도 제가 내일 냈습니다. 예. 자,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 보세요. 7월부터 9월로 역시 줘야 합니다.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시면 저장된 데이터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면은 아니요 하면 되죠. 아니요. 새로 작성하려니까 아니요 한 거고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 매입세 관련된 자료를 입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51번 과세 매입으로 입력한 것은 세금계산서 수치분이니까 어디에 써야 돼요? 10번에 들어가야죠. 10번. 그러면 기계, 동호기계에서 그 기계 산 거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11번에 들어가야죠. 왜 그러냐면 일반 매입하고 고정자산 매입하고 이게 따로 칸을 나눠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매입에 아까 점표 2개 마이너스 시킨 거하고 처음에 팔았던 거 원재료 매입한 거 요거 2장이 일로 들어가고 동호기계 거는 여기 11번에 들어가야 돼요. 이 금액은 공급가액이고 뒤에는 세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힌트에 보면 이런 문제 낸다고 그랬잖아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라, 이런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매출자료 4개를 주고 매입자료 5건을 데이터를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보고 아, 매출자료야? 그럼 매출자료에는 여러분 유형이 뭐가 있어요? 11번 유형도 있고, 우리가 또 영세율 세금계산서다 그러면 12번도 있고, 그 다음에 면세가 있으면 13번도 있고, 뭐 이게 유형이 여러 개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또 영수증 없는 건 뭐예요? 14번. 예. 건별도 있고, 그거를 딱 찾아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유형별로 4건이니까 알아서 분류해서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매입자료 5건을 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그 매입자료 5건 중에 51번 과세 매입은 지금 방금 하신 대로 일반 매입이면 10번에다 쫙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적으면 되고, 고정자산 매입이면 11번에다가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옮겨 적으면 되겠죠.
그걸 시험에 내겠다. 요 매출은 우리가 앞 시간에 다 배웠어요. 매출을. 그래서 여기 과세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이게 뭐예요? 11번이잖아요. 11번. 11번 세금계산서 매출분. 신용카드는 여기 3번. 여기 써놓을 거예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렇게 딱 써놔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했으면 여기 3번에다 적어야 돼. 그러니까 이 양식 그대로 다 써놔요. 이 양식 그대로 써놓고 여기만 이렇게 빈칸으로 해놓을 거예요. 여기 빈칸. 예, 그러면 여러분이 그 거래 자료를 보고 아 요거는 1번에 들어갈 거다. 요건 3번에 들어갈 거다.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거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게 매출 1번 하얗게 해놨죠? 3번도 하얗게 해놨죠? 4번도 하얗게 해놨네요. 그러니까 1번, 3번, 4번 내겠다는 거죠. 아까 매출이 몇 건이다 그랬는데 그 몇 건은 1번과 3번과 4번에 해당되는 것을 몇 건을 낸 거예요. 해당되는 데다가 딱 합산해가지고 넣어주면 돼요. 매입 볼까요? 매입은 하얗게 몇 칸을 해놨냐면 10번에 하얗게 해놨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했던 51번 과세 매입이 지금 10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11번도 이렇게 해놨네요. 고정자산 매입도 있다는 얘기예요. 세금계산서에. 이것도 유형은 51번이지만 10번에다 넣으면 안 돼요. 고정자산은.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뭔지 이제 조금 이따 배웁니다. 14번에 들어가는 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매입은 했는데. 세금계산서 아닌 거니까 뭘까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매입도 있고, 현금 영수증 매입도 있고, 예, 또 의제 매입세 이것도 그 밖에 공제 매입이에요. 이것저것 들어가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 네, 요 정도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이 이런 칸 채우기 문제 나와도 여러분이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라 이거예요. 가끔 이제 시험 볼 때 보면 문제를 받아보고 야 선생님 문제 되게 어렵게 냈구나 하고 문제를 파악도 안 하고 여기 보래요. 1번, 3번, 4번, 10번, 14번 요 칸을 잘 채워봐라 이거거든요. 거래 자료는 이렇게 준다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매출했습니다. 신용카드로 과세 매출을 했습니다.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매출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발급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는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 이거 찾아서 집어넣으면 돼요. 매입자료도 이렇게 다 설명을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면서 원자료를 구입했다.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면서 사무실에 인테리어 대금을 지급했다. 근데 이게 인테리어 대금이 고정자산이라는 거예요. 건물이라 이 말이에요. 건물.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공장에서 사용할 트럭을 샀대요. 이 두 개가 지금 유사한 성격이죠. 이 두 개가. 하나는 트럭 샀고 하나는 건물이다 이거예요. 법인 신용카드로 뭔가를 매입했다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증빙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부가세 신고서에는 여기에는 어디 어떻게 나타날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교재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수행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8월 1일 날 51번 과세 매입으로 외상 원재료 구입한 거 2천만 원이 있었고요. 8월 2일 날 반품을 마이너스 50만 원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3일 날은 자동 조립기 기계장치 3천만 원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을 조금 전에 확인했고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불러오기 기간은 이제 과세기간을 잘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과세기간에 맞게끔 입력한 다음에 불러오기 하면은 이러한 개정 과목들이 보이는데, 내가 이번에 처리해야 될 개정 과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밑에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이 작성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갔을 때는 51번 과세 매입은 10번, 10-1번, 11번 이렇게 세 칸에 반영이 되는데, 일반 매입은 10번에 고정자산 매입은 11번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다음은 영세율 매입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세율 매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영세율 매출. 네. 내국 신용장 한 건하고, 그 다음에 수출 실적 영세서를 보고, 저기 16번으로 유형을 입력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매입에서도 영세율 매입거래가 뭐가 있겠느냐? 수출용 재화와 관련된 매입거래를 이번에는 우리가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구입한 경우를 알아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매출에서는 거래처가 내국 신용장으로 우리 회사의 제품을 사간 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수출용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를 구입했을 때의 전표를 입력해보자 하는 겁니다. 네. 자, 1번. 수출용 원자재를, 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일단 유형을 말이죠. 52번 영세 매입으로 해야 되고, 전표 입력할 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봐라 이겁니다. 자, 1번.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네. 전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52번 유형이 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매입이니까 우리가 매출에서는 12번이었습니다. 매입에서는 5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용 컴퓨터의 원자재입니다. 자, 그러면 8월 4일 거 같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다시 들어가셔서 날짜는 8월 4일로 입력하시고, 유형은 52번이라고 그랬죠. 영세율 52번. 품명의는 전자부품. 수량단가 지나가고 공급가액 1,400만 원입니다. 영세율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고요. 거래처는 한성에서 샀죠. 거래처가 한성이 되는 거고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 영세율이기 때문에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요. 분계는 이 세금계산서의 하단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상 1,400이. 그러니까 전자부품이니까 외상분계해서 외상매입금 처리해야죠. 분계는 2번 외상분계합니다. 자, 대변의 외상매입금 1,400 부채 증가, 차변의 원자료 1,400 자산 증가. 네, 유형을 52번 영세로 잘 하시면 돼요. 자, 수행 결과 보시면 52번 영세로 했고요. 외상분계 했습니다. 차변의 원자료, 대변의 외상매입금.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면은 이 영세이기 때문에 여기 공급가액만 나타나고 부가세는 안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는 뭐 조회는 안 해보겠습니다만은 아까 공우기계하고 대신에 그 밑에 한성이라는 것이 하나 나올 거다 이겁니다. 영세니까 부가세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갔을 때는 매입세액란에 세금계산서니까 10번 일반 매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영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1,400이 포함되면서 여기 있는 공급가액의 세액이
이게 10%로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영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50원 영세 매입, 네, 시험의 출제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네, 52번 영세 매입은. 그러나 12번 영세 매출은 시험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네, 매출에서 12번은. 52번 영세 매입은 잘 출제를 안 하더라고요. 자, 이제 8번 면세 매입. 이거는 우리 FAT 1급부터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면세 매입. TAT 2급에서도 잘 나와요. 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뭐 많습니다. 계산서 발급받는 경우는 뭐 체육대회 때 음료로 과일이 필요해서 수박을 샀다. 그러면 이거 어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수박이 면세니까. 또는 회사 식당에서 밥을 하려고 쌀을 매입했다. 이것도 쌀이 면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거래에서 면세 매입은 상당히 많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시험을 잘 내는 것 같아요. 자,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세액이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액은 표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53번 면세 매입으로 하시고 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수행 내용 보겠습니다. 면세 매입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재경 아카데미에서 회계팀 직원들이 지출증빙 서류, 지출증빙 실무 교육을 받고 종이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자, 면세가 뭐 쌀, 수박 이런 것만 면세가 있는 게 아니라 교육받는 것, 직원들 학원에 가서 교육받는 것도 다 면세예요. 자, 그러면 8월 5일 거 계산서 입력해 볼게요. 날짜는 8월 5일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 가셔서 8월 5일로 입력하시고, 자, 계산서 매입은 53번입니다. 53번. 네, 품명의는 그대로 거기 계산서에 기입된 대로 입력합니다. 지출증빙 실무교육. 공급가액은 70만원. 면세니까 부가세 없습니다. 영세율도 없지만 면세도 부가가치세 없어요. 거래처는 재경 아카데미. 자, 여기 전자세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계산서죠. 여러분, 그냥 계산서라는 것은요, 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이 세금 계산, 종이 계산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란을 비워줘야 됩니다. 분계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아까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그래서 혼합 분계해야 되죠. 분계는 3번이 됩니다. 혼합으로 하시고 차변의 원재료를 교육훈련비로 바꿔야 됩니다. 교육훈련비 800건대. 왜냐면은 회계팀 직원이란 말이에요. 생산부 직원이 아니죠. 생산부 직원이면 500건대 교육훈련비로 해야 되지만 회계팀 직원이기 때문에 판매관리비인 800건대 교육훈련비로 해야 됩니다. 자, 내려와서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70만원. 그리고 탭을 눌러서 거래처를 아카데미로 그대로 두면 안 되죠. 바꿔야 돼요. 한국은행으로. 보통예금은 은행으로 거래처가 반드시 바뀌어져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면세 계산서로 매입한 경우 53번 유형으로 입력하시면서 이렇게 거기에 맞는 개정 과목으로 비용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네, 출제 빈도가 있어요. 좀 높아요.
자, 수행 결과 보시면 53번 연세 하셨고, 혼합 교육훈련비 보통예금. 네. 이것은 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면은 전자외란에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계산서 합계표에 전자외란에 집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면세나 영세는 여 앞에 반영이 돼요. 영세 매입도 여기 10번에 들어가고 영세 매출은 여기에 반영이 되죠. 세금계산서 발급분 5번, 기타 6번에. 그런데 면세는 여기에 안 나타나고 과표에 들어가죠. 여기. 네, 앞 시간에서 우리가 매출을 하면서 과표에 들어가가지고 면세 수익금액이라는 걸 우리가 봤었습니다. 면세 수익금액은 아니고 이건 매입이기 때문에 85번에 계산서 수치금액이라고 표시가 돼요. 계산서 수치금액. 그래서 여기 70만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우리 유사한 거라서 조회를 안 해보는데요. 시험에서는 작성하라 그러면 무조건 조회해가지고 저장해 둬야 돼요. 작성하라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치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여기서부터 또 실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